우리는 사랑받기 위한 다양한 기술을 연마한다. 받은 사랑을 박제하기 위한 글쓰기와 사진수를 훈련한다. 영어는 순간이고 순간은 영원하다. 누군가의 낙서를 편지함에 넣는다. 그것이 마치 누구라도 된다는 듯이. 서한나 작가님의 사랑의 은어 발책. 여러분은 사랑하고 사랑받은 기억들을 잘 간직하고 계시나요? 시간이 너무 빠르다고 말하지만 그럼에도 저희는 멈추지 않는 시간 속에서 열심히 사랑하며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청취자분들의 애정이 있기 때문에 완성되는 순간이니까요. 하지만 시간은 저희를 배려해주지 않아서 사랑스러운 기억들을 정리할 시간도 주지 않고 멋대로 흘러가 버립니다. 그렇다면 흘러가는 시간과 함께 쌓여가는 기억도 하나씩 사라지는 건 아닐까요? 자리 싸움에서 이긴 기억들만이 머릿속에 남는다고 생각하니 너무 아쉬운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순간을 사진에 담아 인스타그램과 블로그에 올리고 다이어리에 일기를 쓰며 주고받은 사랑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저희는 오늘 또 다른 기록인 편지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해요. 안녕하세요. 우리는 함께라서 끝나지 않는 책 페이지 터너 DJ 9 준이 딩동입니다. 이번에는 프로그램을 시작하기에 앞서 지난 방송을 듣고 청취자분들이 리뷰를 남겨주셨는데요. 그 중에서 2가지 정도를 뽑아서 소개해볼까 합니다. 네, 저부터 한번 이야기해볼까요? 저번 기수에 DJ로 활동했던 지지님이 남겨주신 리뷰인데요. 안녕하세요. 부달라 저번 기수에서 DJ로 활동했던 지지라고 합니다. 제 최애 프로그램은 페이지 터너인데요. 책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을 정도로 책에 대한 애정이 커서 책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생겼다고 했을 때 엄청 기뻤습니다. 개인적으로 여름방학 때 인턴을 하게 되면서 책을 읽을 시간이 현저히 줄었었는데요. 최근 다시 책에 대한 열정을 키우는 중입니다. 근데 고민이 생겼어요. 고전소설이 저에게는 너무 어렵더라고요. 한국어와 맞지 않는 문법, 그리고 특유의 고전 문체가 저에게는 더욱 어렵게 느껴집니다. 고전소설을 야심차게 시작했다가도 그냥 덮기 마련이었는데 에피소드 1화 브람스를 좋아하세요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니 꼭 읽어보고 싶어지네요. 이벤트에 당첨된다면 고전소설에 도전해서 마음의 양식이 풍부해지는 가을을 마음껏 즐기고 싶습니다. 페이지 터너 파이팅, 그리고 부달라 파이팅 이라고 남겨주셨네요. 다음 사연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닉네임은 흑백 청취자 님인데요. 제가 라디오를 들을 때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은 DJ들의 케미인데요. 제가 판단했을 때 페이지 터너 DJ님들의 어떤 그 대본, 즉 파트 분배가 아주 이분하게 분배되었어요. 따라서 보이는 라디오가 아닌 소리로만 듣는 라디오임에도 불구하고 DJ님들의 좋은 케미가 잘 녹아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정말 잘 들었고요. 제가 가장 인상적이었던 내용은 정신적 바람 vs 신체적 바람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둘 다 바람이라 정말 싫어하는데요. 정신적 바람은 증거가 없다는 대사가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다 너무 사연을 이렇게 정성스럽게 써주셔서 저희가 또 고르는 내내 감동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까 그리고 또 딩동님이 너무 멘트를 찰지게 잘 해주셔서 안성재 셰프님을 최대한 따라하고 싶었는데 많이 역부족하더라고요. 이 흑백 청취자분의 이 말투가 살아나는 기분이었네요. 그리고 아까 지지님께서 남겨주신 고전 문체가 어렵게 느껴지고 고전소설이 조금 어렵게 느껴진다고 하셨는데 또 저희가 아까 1화에서 또 다루었던 게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였잖아요. 그래서 이런 소설들 조금 더 많이 다루면 또 지지님께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앞으로도 많이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 이번에 본격적으로 2화의 내용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저희가 선정한 책의 내용이 편지와 좀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편지와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하는데 나인님과 딩동님은 주변인들에게 편지를 자주 쓰시는 편인가요? 저는 마지막으로 편지를 썼던 기억이 제가 군인 때였었던 것 같아요. 그때 훈련소에서 손편지를 받으면 그 편지가 정말 귀중하거든요. 진짜 귀중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때 그 귀중한 손편지를 받아서 답장을 정말 성심성의껏 썼던 게 제 마지막 편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 손편지 받아보고 쓸 때 또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이제 휴가 나가면 정말 잘해줘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감동을 좀 많이 네. 받으셨네. 네. 딩동님은 어떤 또 편지를 써보셨는지 궁금하네요.
전 편지 쓰는 걸 평소에도 진짜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손편지도 많이 써서 주고 그랬는데 좀 학생 때 친했던 친구들이 대학생이 되고 나서는 좀 다른 지역으로 많이 진학을 하다 보니까 자주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카카오톡 메시지로 좀 간단하게 챙기게 되는 편이에요. 그래도 좀 가까이 있는 친구한테는 편지를 자주 써서 주는 편이거든요. 제가 서점에 가는 걸 진짜 좋아해가지고 거기에 문구 코너에 가면은 아기자기하고 예쁜 편지지가 진짜 많거든요. 맞아요. 맞죠. 그럼 또 사야 되잖아요. 그래서 좀 생일이 아니더라도 내가 산 편지지도 자랑할 겸 일상적인 이야기를 담아서 건네주고는 하는데 편지를 받은 상대의 반응이 저를 진짜 행복하게 만들어요. 제가 쓴 편지를 되게 재밌어하고 또 간직해주는 게 너무 감동이더라고요. 맞아요. 쓸 때도 재밌지만 또 상대방의 그 감동받는 모습을 봤을 때 저의 편지의 즐거움이 또 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의 기억도 또 빼놓을 수 없잖아요. 저는 대학교 때도 편지를 좀 많이 써봤던 것 같아요. 또 학생회 활동을 했었는데 학생회 활동을 하다 보면 좀 큰 프로젝트를 할 때도 있고 해서 팀원들한테도 편지를 좀 많이 써봤던 것 같고 또 좋아하는 사람한테도 편지를 쓴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랬을 때 편지가 좋은 점은 말로 하기 서툰 게 많잖아요. 좀 내가 이런 게 고마웠고 이런 점이 참 좋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말로 이렇게 녹여내서 예쁘게 포장해서 줄 수 있다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편지를 주기 전에도 마음이 두근두근하고 줄 때 어떻게 줘야 되지? 시뮬레이션도 많이 돌리고 했던 기억이 있네요. 또 형식의 제약 없이 또 자유롭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점 그리고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게 편지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2화에서 저희 페이지 터너가 소개해드릴 책은 또 편지에 관련된 책이기도 하잖아요. 빈센트 반 고흐의 반 고흐 영혼의 편지입니다. 반 고흐 영혼의 편지는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화가이지만 생전에 그림을 딱 한 점밖에 팔지 못했던 비운의 천재화가 빈센트 반 고흐가 쓴 편지를 엮어 만든 에세이입니다. 광기, 고독과 같은 쓸쓸하고 어두운 프레임에 둘러싸인 고흐에 가려진 슬프지만 아름다운 인간 고흐의 모습이 궁금하시지 않나요? 천재적인 그림 실력과 다이나믹하다고만 여긴 그의 일생에 가려진 진짜 모습을 말이에요. 고흐가 세상을, 사람을, 사물을 얼마나 애정어린 눈으로 보았는지 고흐의 진짜 모습을 마주할 수 있는 책입니다. 그의 편지글에는 천재화가라는 타이틀에 숨겨진 그림을 향한 겸손한 태도와 좋아하는 것을 향한 열정, 그리고 끝없는 성찰이 드러나요. 편지에서 언급되는 작품의 사진 또한 함께 실려 있어서 그림 탄생의 비하인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림을 사랑하는 고흐에게는 일상이 곧 예술 세계의 바탕이 되었음을 엿볼 수 있어요. 고흐의 삶과 예술 세계가 고스란히 담긴 편지를 엮은 반 고흐 영혼의 편지. 흔들리는 청춘끼리 함께 읽고 편지를 나누며 이야기해보도록 할까요? 오늘의 가몰입 토크의 주제는 책 속 고흐의 편지 중 가장 인상적인 편지입니다. 네, 모두가 엄청나게 과열되었던 지난 1화의 열띤 토론보다는 티타임에 가까운 잔잔한 분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토론은 선택보다 공유에 초점을 맞추어서 시선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각자 인상적인 편지를 하나씩 DJ분들이 꼽아왔을 텐데요.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누구부터 말해볼까요? 저부터 소개해봐도 될까요? 좋습니다. 저는 나의 야만성이라는 편지 제목에서 한 구절을 소개할까 하는데요. 자신의 후원자이자 동생인 태호에게 사람이 왜 평범하게 된다고 생각하니? 그건 세상이 명령하는 대로 오늘은 이것에 따르고 내일은 다른 것에 맞추면서 세상에 결코 반대하지 않고 다수의 의견에 따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그 편지 문구를 남겼거든요. 물론 이제 다수의 의견에 따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인의 기준을 가져야 된다는 어떻게 보면 형의 조언 같은 느낌이어서 되게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저희에게도 와닿는 말인 것 같기도 해요. 맞아요. 사람이 평범해진다는 것에 대한 고찰을 많이 담은 느낌? 저도 뭔가 비슷한 맥락으로 인상 깊었던 편지가 있었는데 106페이지에 있는 삶의 여백이라는 편지예요. 태호에게 의욕적으로 일하려면 실수를 두려워해선 안 된다 라는 멘트로 시작을 하고 사람들은 흔히 잘못을 저지르지 않으면 훌륭하게 될 것이라고 하지 그건 착각이다 라고 말하는 이 도입부가 제게 엄청 깊게 다가왔었거든요. 뭔가 한국 사회에서는 실수나 늦어지는 거에 대한 분위기가 그닥 살갑지가 않잖아요. 제가 21살 대학교 2학년인데 혹시 대입병이라고 들어보셨을까요? 와,
들어봤습니다. 그죠? 사실 이거는 대2병도 있고 대3병도 있지 있고. 않나요? 뭔가 너무 많은 자율성을 가지게 돼가지고 오히려 혼돈하는 상태를 말하는 건데 저도 제 전공이랑 너무 안 맞고 지금도 성인이기는 하지만 진짜 어른이 되었을 때 뭘 해먹고 살아야 하지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휴학도 하고 좀 이런저런 활동도 하면서 이상적인 진로 선택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그 와중에 또 열심히 학년이 올라가는 친구들을 보면 뒤처지고 있다는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서도 말하길 무의미해 보이더라도 확신과 힘과 열정을 가져서 쉽게 패배하지 말라는 삶의 여백이라는 편지가 참으로 저에게 힘이 되었던 것 같아요. 진짜 이거는 대학생분들이 모두 가지고 있는 고민이기도 할 것 같아요. 전 대3병에 좀 걸린 것 같은데 항상 휴학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도 휴학을 하면 다른 친구들이랑 다르게 조금 다른 템포로 내 진로를 향해서 걸어가게 될까 봐 망설이는 경우가 많은데 또 딩동님의 이야기를 듣고 또 위로가 많이 된 것 같네요. 정말 좋은 파트였습니다. 사실 대학을 졸업하고서도 계속 하게 되는 고민인 것 같아요. 잠시 쉬어서 본인의 방향을 찾는 것과 그리고 이제 계속 나아가는 것 중에서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건데 저는 좀 휴학도 해보고 잠시 쉬어서 본인의 방향성을 잡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긴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되게 인상 깊은 편지였던 것 같아요. 저희에게도 많이 와닿는 편지이기도 했네요. 좋습니다. 그럼 제가 인상 깊게 읽었던 편지도 한번 공유해 볼게요. 하나의 파트가 저한테 딱 꽂혔는데 이 파트였습니다. 겨울이 지독하게 추우면 여름이 오든 말든 상관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다. 부정적인 것이 긍정적인 것을 압도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냉혹한 날씨는 결국 끝나게 되어 있고 화창한 아침이 찾아오면 바람이 바뀌면서 해빙기가 올 것이다. 그래서 늘 변하기 마련인 우리 마음과 날씨를 생각해 볼 때 상황이 좋아질 수도 있다는 희망을 품게 된다. 라는 이 구절이 저에게 가장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뭐 기쁜 순간도 많지만 좋지 않은 순간도 많이 찾아오잖아요. 근데 그런 순간들은 좀 한 번에 많이 찾아오는 편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기가 딱 찾아왔을 때는 저는 좀 한없이 깊이 파고드는 느낌이더라고요. 왜 자꾸 나한테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또 이 말처럼 분명히 그런 일들이 있으면은 다음에는 또 긍정적인 일들이 많이 찾아올 것이다 라고 위로를 해주는 그런 구절인 것 같아서 삶을 살아갈 때 뭔가 갖추어야 할 그런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장 인상 깊은 구절 그리고 편지로 꼽았습니다. 딩동님 혹시 부정적인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하시는 편인가요? 저는 좀 부정적인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최대한 빨리 해결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이 회피해 봤자 뭐 물론 이거는 사람 성향이지만 이 질질 끄는 부정적인 감정을 계속 가지고 가는 게 저한테는 오히려 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해결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지만서도 빨리 해결하는 게 나한테 이롭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대응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또 궁금했던 점이 있는 게 그런 부정적인 일이 생겼을 때 저는 보통 주변과 공유하지 않는 편이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공유하는 것을 통해서 위안을 얻기도 한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해결을 하고 뭔가 일종의 썰처럼 푸는 편이거든요.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근데 다른 분들은 뭐 공유를 보통 하시는 편인가요? 저는 공유하는 걸 진짜 좋아하지 않기는 한데 또 공유하는 게 필요할 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는 같이 이야기하고 좀 해결책을 찾을 수 있으면 찾는 편인데 또 페이지 터너 같은 답변을 해도 되나요? 저는 좀 위로를 문학에서 얻는 편입니다. 생각보다. 좀 책을 읽는 이유가 다양한 상황들을 좀 맞닥뜨려 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해결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구나 어떤 상황에서 그런 걸 많이 보고 내가 많이 배우는 거라고 생각해서 저는 조금 그런 일들이 있을 때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는 일이 있을 때는 책을 통해서 조금 답을 얻어보려고 할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어떤 일이 생기면 공유를 진짜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별일 아닐 때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공유를 해서 이미 이런 일을 겪어본 사람의 말을 듣다 보면 되게
금방 할 수 있겠다? 금방 해결할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이 좀 생겨서 좀 공유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런 일에 대해서 해결한 방법이 되게 다양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생각을 많이 할 수 있게 되는 편지 구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들 인상적인 편지를 이야기해 주시면서 드러나는 감성이 본인과 정말 잘 어울리시는 것 같습니다. 사랑과 재채기는 숨길 수 없다는데 각자 가지고 있는 감성도 역시 숨길 수 없나 봐요. 제가 놓친 구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새로운 감상을 하게 되고 열띤 토론이 아니더라도 서로의 감상을 더 깊게 이해하게 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와 오프닝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낭만적인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 분위기에 절정을 찍을 순서입니다. 책이라웃으로 넘어가기 전 스페셜 코너를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바로 편지 대신 전해드립니다. 여러분의 쓰지 못한 마음을 붙이지 못한 편지를 저희 페이지 터너가 읽어드릴게요. 페이지 터너의 1화가 공개되고 다음날부터 5일 동안 청취자 여러분의 사연을 모집했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어요.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선정되신 두 분의 편지 바로 전해드릴게요. 네, 저희가 직접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닉네임 가을겨울 편지님의 편지입니다. 페이지 터너 여러분 안녕하세요. 친구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는데 한 번쯤은 라디오 프로그램을 통해 응원하는 것도 좋은 추억이 되지 않을까 싶어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유진아 안녕. 갑작스러운 편지라서 놀랐으려나?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써봐. 어렸을 때부터 너는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위로도 잘 해줬었는데 지금도 한결같이 대해줘서 고마워. 요즘 시험 준비한다고 고생하는 모습 보면 마음이 쓰이더라. 지금까지 봐온 너는 쏟은 노력을 결과로 증명하는 멋진 사람이니까 흔들리지 말고 차근차근 해나갔으면 좋겠어. 앞으로 각자의 길을 가다 보면 만나는 날들이 더 소중해지겠지? 우리 합격하고 여행 가서 추억 많이 만들자. 내 친구 파이팅! 항상 응원할게. 친구를 생각하시는 이 가을 겨울 편지님 마음이 너무 곱고 이쁘신 것 같아요. 유진님은 듣고 계시나요? 듣고 계시나요? 유진님이 준비하시는 시험 저희 페이지 터너도 다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하나 둘 셋 하면 화이팅 해드리는 거 어떨까요? 좋아요. 하나 둘 셋 파이팅! 네, 꼭 원하시는 결과 얻으셔서 가을 겨울 편지님과 즐거운 여행 다녀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닉네임 할라피뇨 김치찌개님의 편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타지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저는 부모님 및 가족들과 떨어져 지내고 있어요. 평소에도 표현을 잘하는 편이 아닌지라 이렇게 떨어져서 1년에 서너 번밖에 뵙지 못하니 뵙는 동안만이라도 표현을 해드리고 싶으나 쉽지가 않네요. 그래서 이렇게 편지로라도 사랑한다고 제 걱정은 말라고 전해드리고 싶어요. 슬슬 날이 추워집니다. 다들 옷 따뜻하게 챙겨 입고 감기 조심하세요. 할라피뇨 김치찌개님, 타지에서 학교 다니는 게 진짜 정말 쉽지 않은데 오히려 부모님께 걱정 마시라고 또 당부하시는 모습이 정말 강해 보입니다. 김치찌개님의 강인함이 꼭 부모님께 전해지시면 좋겠습니다. 또 사랑한다는 마음만 있으면 눈빛과 행동으로 그 마음이 전해졌을지도 몰라요. 저희에게도 김치찌개님의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 보내주신 가을겨울 편지님과 할라피뇨 김치찌개님, 페이지 터너의 이야기를 나누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보내주신 편지를 읽다 보니까 저도 편지 한 편 쓰고 싶어지는데요. 감성이 가득 찼습니다, 지금. 맞아요. 네, 이렇게 2화만의 특별한 코너 편지 대신 전해드립니다는 이렇게 마무리되는데요. 청취자분들과 더욱더 가까워진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의미 있는 코너였던 것 같아요. 청취자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한 장의 편지가 쓰이는 시간이었길 바라봅니다. 더 많은 분들의 편지를 전해드리지 못해서 아쉬운데요. 이 아쉬움을 페이지 터너의 고정 코너 체키라웃으로 달래보려고 합니다. 10월 둘째 주 트렌드 도서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저희 페이지 터너의 탑북은 무엇일지 얼른 이야기해보고 싶네요. 그런데 여기서 잠깐! 빠밤! 코너에 앞서서 꼭 전하고 싶은 소식이 있어요. 이번 주에 대한민국 문학계에 엄청난 경사가 있었죠. 바로 한강 작가님의 노벨 문학상 수상인데요. 한국인 최초, 아시아 여성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님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채식주의자, 소년이 온다 등의 독보적인 작품 세계로 독자들을 감동시킨 작가님의 책을 페이지 터너에서도 이야기해볼 수 있도록 빨리 준비해야겠어요. 다시 한번 수상을 축하드리면서 저희는 다시
코너 체키라웃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0월 둘째 주 트렌드 도서는 트렌드 코리아 2025, 룩백, 예술 도둑, 즐거운 어른입니다. 나인님, 네 권 바로 소개 부탁드려요. 네, 바로 소개하겠습니다. 트렌드 코리아 2025는 마라탕과 탕후루 이은 두바이 초콜릿 열풍, AI 열풍, 계속해서 변화하는 트렌드와 이런 열풍에 휩쓸리는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욕망과 결핍에 대하여 답을 찾는 책입니다. 소비 트렌드와 함께 불완전한 결핍을 이야기하는 책이 있다면 괜찮다고 덤덤하게 다독여주는 책이 있어야 하죠. 바로 즐거운 어른이라는 책인데요. 호탕한 일갈과 칼칼한 유머를 겸비하신 어른이 등장하셨습니다. 어른이 되어 무거워진 몸과 마음의 묵은 때를 시원하게 벗겨주는 까칠한 할머니의 농담과 지혜로 위로받을 수 있는 책입니다. 다음 룩백과 예술도둑은 저 디데이 준이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룩백, 스크린이 남긴 여운, 원작으로 만나다. 만화로 이어진 두 소녀의 마음이 영원히 잊지 못할 두 사람만의 소중한 추억으로 서로가 서로의 뒷받침이 되어주는 청춘 단편집입니다. 몽글몽글한 룩백과는 또 반대의 분위기인 예술도둑은 영화평론가 이동진님의 선정 9월 최고의 책이라고 소개할 수 있습니다. 실화 기반의 범죄 심리 스릴러, 역사상 가장 많은 예술작품을 훔친 기묘한 한 남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 이렇게 4개의 책인데요.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책들. 이 장르가 엄청 다양해가지고 어떤 책을 선택해야 될지 너무나도 좀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특히 그 즐거운 어른이라는 책은 저희 부달라도 속해 있는 팟빵에서 여둘톡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 김하나 작가님의 어머니가 쓰신 책입니다. 김하나 작가님의 여자 둘이 살고 있습니다라는 책을 읽으면서 좀 신선한 충격이랑 잔잔한 감동을 받았었는데 이옥선 작가님의 즐거운 어른도 무심하게 저를 또 울릴 것만 같은 생각이 너무 많이 드네요. 벌써 울먹거리고 계신 것 같은데요? 룩백은 신기하게도 애니가 원작이네요. 네, 맞아요. 애니가 원작이라고. 소설이 영화화하는 건 많이 본 것 같은데 반대 경우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룩백을 먼저 보시고 책을 접하시는 분들이라면 세세한 배경 묘사와 정의가 붙은 감정에 더욱 몰입할 수 있지 않을까요? 진짜 이런 아련한 분위기의 책들 읽어보는 것도 좋은 것 같고 이걸 또 영화로 느끼면 또 그 감정이 다르잖아요. 그런 걸 느껴보시는 것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소설의 영화 작품이라면 또 현재 절찬리로 상영 중인 영화가 하나 있잖아요. 다들 아시나요? 줄거리가 또 아마 대도시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랑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였던 것 같은데 뭘까요? 또 다음 3화의 주제 도서랑 비슷한 줄거리일지도 모르겠네요. 소설의 영화화에 대한 매력은 또 다음 화에 이야기하도록 하고 이렇게 저희가 4개의 책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보았으니까 각자 이상형 도서를 선택해 볼까요? 먼저 얘기하고 싶다 하시는 분 있나요? 제가 너무 얘기하고 싶습니다. 오! 딩동님! 네, 저는 후지모토 타쿠치 작가님의 룩백을 제 최고의 이상형 도서로 꼽았는데요. 이 작가님이 엄청 유명한 체인소맨의 작가님이세요. 혹시 다들 체인소맨 아시나요?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그래요? 저는 들어본 것 같아요. 이게 엄청 유명한 애니메이션인데 제가 열렬히 봤거든요. 예, 그리고 기멸의 칼날이라던가 좀 주술회전이라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좀 많이 봐온 애니메이션이랑 결이 좀 비슷할 것 같기도 하고 서로가 서로의 뒷받침이 되어주는 이런 서사, 이런 청춘물, 재미 보증 수표라고 생각이 돼가지고 지금 새로운 장르를 접할 생각에 심장이 벌써 뛰네요. 딩동님 표정을 보니까 이미 다 읽으신 것 같아요. 정말 진짜 행복이 가득 차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 보니까 저까지 좀 읽고 싶어지는 것 같습니다. 나이님이 선정하신 이상형 도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트렌드 코리아 2025를 선택해봤는데요. 제가 원래 정보성 도서를 좀 좋아하기도 하고 이런 책을 통해서 트렌드를 익힐 수 있다는 게 좀 큰 매력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전에 마라탕이나 탕후루에 이어서 요즘 두바이 초콜릿, 뭐 요즘이라고 하기엔 좀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런 열풍들을 책을 통해서 제가 접할 수 있다는 게 큰 매력인 것 같습니다. 두바이 초콜릿 드셔보셨어요? 저는 안 먹어봤어요. 저도 안 먹어봤는데. 저도 안 먹어봐가지고 저희 좀 트렌드에서 뒤쳐졌네요. 이 책을 읽어야겠네요. 정말. 저희가. 근데 이런 휙휙 바뀌는 트렌드가 왜 그런지 궁금하기도 하니까 정말 저희에게 조금 필요한 책인 것 같기도 합니다. 두바이 초콜릿을 안 먹어본 저희에게.
다음은 저희 이상형 도서를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하는데 저는 즐거운 어른이라는 책이 딱 꽂혔던 것 같습니다. 사실 좀 살아가다 보면 좀 어떤 위로가 되는 말이 필요할 때도 있고 어떤 게 맞는지 어떤 게 좋은 건지가 점점 가면서 모르겠더라고요. 예전에는 좀 좋다 하는 게 있으면 이게 좋은 거지 하고 넘어갔는데 그런 것들이 좀 모르겠다라고 생각될 때가 있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좀 어른의 지혜 이런 것들 읽다 보면 좀 어른스러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책이 딱 마음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첫인상으로. 뭔가 이 책이라웃이라는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을 하면서 DJ님들의 취향을 조금씩 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취향이 저랑 겹치면 기쁘고 오늘의 선택처럼 전혀 반대여도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어서 굉장히 재밌는 시간인 것 같네요. 다음 화의 책이라웃은 어떻게 진행이 될지 또 기대가 됩니다. 그렇다면 2화 오늘의 하이라이트 다 함께 외쳐볼까요? 오하! 저부터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고 영혼의 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 사실 편지라는 게 요즘은 손편지 많이 쓰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좀 저는 아쉬웠거든요. 저는 편지를 쓰는 것도 좋아하고 받는 것도 좋아하는 입장에서 근데 이렇게 편지에 대해서 저희끼리도 이야기를 많이 나눠보고 또 청취자분들의 편지에 대한 그런 사연들도 이야기해보면서 편지에 대해서 더 알게 된 것 같아서 좋았고 또 방고흐라는 이 작가님에 대해서 이 인생과 이 편지를 같이 비교하면서 읽으니까 사실 저희가 아는 건 뭔가 위인전이라든지 어떤 이 평전의 글 한 줄이잖아요. 근데 그 글 한 줄에 녹아나는 어떤 감정들과 고민들과 그런 것들이 그 편지에서는 더 세세하게 담겨 있는 것 같아서 그분이 어떤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셨을지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알게 되는 시간이어서 정말 의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전체적인 내용이 의미가 있었고 이번 2화를 준비하면서도 그렇고 녹음하면서 그렇고 개인적으로는 참 힘이 많이 났던 것 같아요. 사실 녹음하기 전에 팀 회식으로 샤브샤브를 왕창 먹고 왔더니 기분이 좋아가지고 일단 힘이 났고요. 자신이 선택한 길을 계속 가고 묵묵히 노력을 한 덕분에 결국은 그림으로서 인정받은 방고우의 그런 태도 그리고 편지로 전하는 수줍은 마음 속에 숨어있는 진심 이런 게 저를 한 번 더 힘이 나게 해준 것 같습니다. 저희 페이지 터널을 들으시는 청취자분들도 이번 2화를 통해서 힘을 좀 얻어가셨으면 좋겠네요. 저도 사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편지를 쓴 지가 정말 오래됐는데 한 번쯤 편지를 다시 써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같이 계신 DJ분들이 편지를 자주 쓰신다고 하시니까 뭔가 저도 해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저희한테 실천하시면 되겠네요. 언제든 환영합니다. 그리고 방고 영혼의 편지를 읽으면서 사실 저희가 예술가로서의 방고는 잘 알고 있는데 인간 방고에 대해서는 잘 몰랐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을 살펴볼 수 있었던 게 참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술가도 물론 이제 당시 살아있던 시절에는 그렇게 본인의 재능 인정받지 못했지만 그래도 이런 예술가도 한 명의 사람이고 이런 그 일련의 과정들이 쌓여서 위대한 예술가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랑 가득한 오프닝부터 잊고 있었던 편지에 대한 이야기, 청취자분들의 편지를 대신 전해드리면서 저희가 전하는 메시지는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느끼셨나요? 지금 저의 멘트를 들으면서 웃음 짓고 계시다면 그 웃음은 저희의 메시지를 알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의문이 드는 분이 계시다면 지금 당장 펜을 잡고 편지를 써보시는 건 어떨까요? 연인에게, 친구에게, 가족에게 혹은 자신에게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무엇이든지 써내려 간다면 어느새 입꼬리가 올라가 있을지도 몰라요. 삶의 예술가였던 고흐를 한 권의 책이 아니라 영혼으로 만나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2화를 마치며 3화의 예고를 살짝 해볼까요? 네, 11월 13일에 방송되는 3화에서는 절찬리에 상영 중인 대도시의 사랑법의 원작 소설 대도시의 사랑법으로 여러분들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대도시에서 단지 나로서 살아가기 위해 여러분들은 어떤 용기를, 어떤 안간힘을 내고 있나요? 그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 저희 페이지 터너는 응원하려고 합니다. 오늘의 라디오는 끝나지만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페이지 터너 DJ 라인, 준이, 딩동이었습니다.
제작 부산의 달콤한 라디오, 제작 지원 센텀 시청자 미디어 센터, 기획 연출 김진, 구성 이효은, 진행 김성린, 정지은, 진상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